자, 심장과 혈관. 숙제 안 해왔으면 자신 없어 해라. 네. 자, 심장과 혈관. 그러니까 소화, 순환, 호흡, 배설까지가 이제 나오는 건데 지금 보면은 이제 순환계가 있습니다. 순환계. 순환계의 핵심이 뭡니까? 심장과 혈관이죠. 네. 예, 물질을 운반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그랬어요. 순환계가. 그래서 심장, 혈관, 혈액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은 이제 근육으로 이루어진 주먹만한 크기의 기관인데 실제로 심장은 여러분들이 근육의 구조가 달라요. 팔다리에 있는 근육과 다릅니다. 예. 심장에 있는 근육은 피로를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잘? 느껴요. 피로를 잘 안 느낀단 말이에요. 심장에 있는 근육이 피로를 느끼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한 15년 뛰었더니 힘드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수명이 15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에는 그렇게 쉽게 피로를 느끼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근육 자체가 되게 팔다리에 있는 근육과 구조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근육으로 이루어진 주먹만한 크기의 기관이고 두 개의 심방과 두 개의 심실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 모든 심장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개구리나 뭐 어류나 뭐 파충류나 조금씩 다 다른데 이제 사람에게는 심장, 포유류는 심장이 두 개의 심방과 두 개의 심실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방은 뭐냐? 혈액을 심장으로 받아들이는 곳이고 정맥과 연결되어 있다. 심방은 정맥과 연결되어 있고 심실은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 심방과 연결되어 있고 다시 동맥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혈액을 심장에서 내보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심실이 훨씬 더 두껍고 탄력성 있는 강한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왜? 혈액을 뿜어서 보내줘야 되니까. 저 멀리로. 그래가지고 강하게 수축하여 혈액을 내보내기에 알맞다. 그리고 동맥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동맥과. 그리고 이제 판막이 있습니다. 판막이. 심방과 심실 사이에 판막이 있고 심실과 동맥 사이에 판막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죠? 역류하는 걸 그러니까 역류를 막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뭐 역류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혈액이 거꾸로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니네 진짜 잘못되면요 판막에 만약에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역류가 조금이라도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죽진 않는데 조금 힘들어지죠, 맞죠? 어떻게 돼요?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조금 이제 예를 들어서 판막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동맥혈과 정맥혈이 섞여요. 그러니까 깨끗한 피하고 탁한 피가 섞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탁한 피하고 깨끗한 피가 섞여서 흐르는 동물들도 있어요, 사실. 어디가 있냐면은 그 개구리도 있고요. 개구리나 이런 애들은 좀 적당히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디서 커버합니까, 이제? 피부 호흡으로 커버하는 거예요.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심장에서 혈액이 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합니다. 심방에서 심실, 심실에서 동맥 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도와주는 게 판막입니다. 판막이 영어로 뭘까? 판막. 영어로 판막이 판막. 짜증날라 그러네. 니네가 굉장히 익숙한 말입니다. 영어로 판막이. 커버. 커버다. 판막, 커버도 그럴싸한데? 밸브입니다, 밸브. 밸브야, 밸브. 판막이 영어로 밸브예요, 진짜예요. 내가 진짜 평소에 거짓말을 많이 안 했는데 지금 진실을 얘기하는 건데. 뭐라고? 네, 밸브입니다, 밸브. 그러면 열었다 닫았다. 네가 못합니다. 네가 오늘 심심한데 그냥 밸브 좀 열어봐, 판막 좀 열어봐 그렇게 안 됩니다. 네 맘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을 보면은 여기서 보면 이쪽이 뭐야? 이쪽이 우심방,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뭐니? 요렇게 봐야 되지. 이렇게 보고 선생님 이쪽은 좌쪽인데요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주 보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계속 가보면
그러니까 온몸을 돌고 온 혈액이 들어오는 곳이 대정맥이야. 알겠니? 온몸을 돌고 온 혈액이 들어오는 곳이 대정맥인데 대정맥이 어디랑 연결되어 있냐면은 우심방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자, 우심방에서 그러면 이제 혈액이 대정맥을 통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심방은 뭐라고? 대정맥과 연결되어 있고 대정맥이 뭐라고? 온몸을 지나온 혈액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심방을 거쳐서 어디로 간다고? 우심실로 갑니다. 우심실로 갑니다. 그 우심방과 우심 사이에 뭐야? 판막이 있단 말이야. 이 판막의 이름이 뭐냐면은 삼천판이라고 해. 삼천판. 나왔나 안 나왔나? 아, 필요 없구나. 삼천판이란 판막이 있어요. 트라이커스피드라고 그러는데 몰라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우심실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은 우심실이 확 뿜어가지고 보내주는 것이 어디냐? 폐입니다. 폐. 그래서 폐로 가는 동맥이라 폐동맥이에요. 헷갈릴 거 없어요. 자, 폐동맥은 뭐야? 폐로 가는 동맥이에요. 폐정맥은 뭐야? 폐에서 오는 정맥이에요. 어디로 오는 건데 그러면? 온다 간다 그 기준이 어디라고? 심장이란 말이에요. 심장입니다. 그러면은 허파 동맥은 어디로 가? 아니 허파 동맥이란다. 콩팥 동맥은 뭐니? 콩팥으로 가는 동맥이에요. 그러면은 콩팥에서 받는 동맥은 뭐니? 콩팥 동맥인 거예요. 콩팥 동맥이라니까? 콩팥에서 나가는 게 콩팥 정맥이지. 심장 기준이라니까 심장 기준. 봐 지금 헷갈리잖아. 다 심장 기준이라고 심장 기준. 우리는 뭐라고? 그래서 심장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심실에서 뿜어지면 어디로 간다고? 폐동맥과 연결돼서 폐로 간단 말이야. 폐에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뭘 합니까 이제? 폐에서 가스 교환을 하겠죠. 네. 대정맥을 통해서 들어온 이산화탄소가 풍부한 혈액이 있었단 말이야. 그 혈액을 폐 쪽으로 뿜어주면서 어떻게 돼? 이산화탄소를 바깥으로 보내주고 산소를 받아서 아주 프레시한 피가 어디로 피가 아니고 피가 프레시한 피가 폐정맥. 폐정맥을 통해서 좌심방으로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보면은 좌심방은 뭐야? 폐정맥과 연결돼 가지고 폐를 지나온 혈액을 받아들입니다. 깨끗한 피가 일로 들어온단 말이야. 무슨 심실로? 좌심실로 들어왔단 말이야. 오케이? 좌심실로 들어왔어. 그냥 요 사이에 판막인데 요거는 2000판이에요. 바이커스피드라고 그러는데 몰라도 돼요. 그래서 좌심실로 들어왔단 말이야. 그 좌심실은 뭐하고 연결됐다고? 이제 아까 우심방으로 들어온 게 뭐죠? 대정맥이었지. 이번엔 대동맥이에요. 대동맥. 좌심실은 대동맥과 연결돼 가지고 온몸으로 혈액을 보낸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심실의 벽이 더 두껍겠어? 좌심실의 벽이 더 두껍겠어? 좌심실이 훨씬 두꺼워요. 왜? 좌심실이 느끼는 혈압이 훨씬 커요. 알겠어? 온몸을 돌아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근육이 그래서 가장 두꺼운 게 뭐라고? 좌심실이란 말이에요. 그게 대동맥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동맥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쫙 갑니다. 이제 대동맥이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거 세 개 보이니 세 개? 요거 어디로 가겠어요? 이 몰라도 되는데 어디로 간다고? 콩팥으로 왜 가요 여기가? 위쪽으로 뻗어 있는데요. 입. 비슷했어요. 입으로도 가죠. 열로 여기 경동맥이라고 있어요. 심장에서 이렇게 딱 구워져 가지고 내려가면서 이제 온몸으로 가고요. 올라오는 거 세 개가 있어요. 그 세 개 중에 두 개가 요렇게 타고 머리로 갑니다. 이렇게. 한 개는 뭐예요? 한 개는 뭐예요? 한 개는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두 개가 나오는데 그 두 개가 경동맥입니다. 경동맥을 타고 있는데 머리로 흘러가요. 세 개? 왜 세 개지 근데? 하나는 또 어디로 가나 보지 뭐. 입으로 가나 보지 뭐. 세 개가 뭐가 있어? 몰라. 뭐 입으로 가나 보지. 두 개는 머리로 가고요. 하나는 입으로 가나 봐요. 셋다 경동맥이다. 그래서 피가 나와요? 뭐라고? 네 입술이 빨간색이잖아. 그럴싸했어. 그럴싸했어. 어이가 없네. 네 입술이 빨간 게 왜 그래? 입으로 피가 가니까 그렇지. 맞지 않아? 맞아요. 근데 그럴싸했어요. 그러면 다 빨갛죠, 맞죠? 네 머리카락 왜 까매? 피가 안 가서 그런가? 맞지 않아? 머리가 알았어. 아니 머리카락에 피가 가진 않잖아. 맞아. 그 까만 이유가 그건 아니잖아, 맞죠? 피가 안 가면 다 까맣겠네요. 그렇네.
자, 기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심장 박동을 하면서 혈액을 받아들이고 내보냅니다. 그래서 혈액 순환의 원동력이 뭡니까? 심장 박동이란 말이에요. 박동입니다. 그래서 심장의 규칙적인 수축과 이완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완을 해야 다시 수축할 수 있으니까 맞지? 그래서 심방과 심실의 이완. 그러니까 심방과 심실이 이완되면 어떻게 돼? 혈액이 들어오고 맞죠? 이완되니까 혈액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혈액이 심방과 심실로 들어옵니다. 수축하게 되면 심방에 수축하게 되면 혈액이 어디로 가니? 심실로 가죠. 심실로 가게 됩니다. 혈액이 모두 심실로 이동하고 심실이 수축하게 되면 어떻게 되니? 혈액이 심실에서 동맥으로 간단 말이죠. 우심실이 수축했을 때는 폐동맥으로 가고 좌심실이 수축했을 때는 대동맥으로 가는데 두 개의 시간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않을까요?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예, 네가 심장입니다. 그럼 따로 움직이면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죠. 쫙 짜주는 거예요. 쫙 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니네가 저기 수축이라 그러니까 허 이럴 것 같죠? 척척 될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쫙쫙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요렇게 빨래 짜듯이 돼요. 빨래 짜듯이. 무서운데? 심장이 빨래 짜듯이 움직입니다. 네. 쫙쫙이 아닙니다. 쫙쫙입니다 이렇게. 심장이 빨래 짜듯이 움직여요. 진짜입니다. 안 그러면 저기 이렇게 혈압이 안 나와요. 근데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심장에서 나온 혈액은 동맥, 그러니까 지금 심장에서 혈액이 나왔단 말이야. 그럼 혈액이 나왔으니까 처음에 가는 혈관이 어디였어? 대동맥. 동맥이 동맥. 대동맥을 거쳐서 동맥으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흐르는 기관은 혈관은 다 동맥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혈관벽이 두껍고 탄력성이 강합니다. 왜? 혈압을 견뎌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혈압을 견뎌. 심실에서 나온 혈액의 높은 압력을 견딜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모세혈관은 뭐냐? 온몸에 그물처럼 있는 가느다란 혈관입니다. 자, 모세혈관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기체 교환과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조직 세포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돼? 혈관벽이 얇아야 되고 단일막이에요. 단일막. 그래가지고 혈관벽이 매우 얇아서 모세혈관은 지나는 혈액과 주변 조직 세포 사이에서 물질 교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에서는 산소와 영양소를 주고 조직 세포로부터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받아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모세혈관이 온몸의 그물처럼 가늘게 펴져 있으니까 속도는 느릴까 빠를까? 느려요. 느려야 된다. 충분히 교환할 수 있을 정도로 느려야 돼요. 그러면은 표면적을 계산을 해보면은 동맥, 정맥, 모세혈관 중에 어디가 제일 클까? 모세혈관이 제일 크단 말이야. 모세혈관이 제일 큽니다. 정맥,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이 흐르는 기관입니다. 혈관벽이 동맥에 비해서는 얇고 탄력성이 약하다. 혈압이 약하니까 그래. 대신에 뭐가 될 확률이 높죠? 역류가 될 확률이 높죠. 그래서 판막이 존재합니다. 판막이 있습니다. 압력이 매우 낮아서 혈액이 거꾸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판막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님이 있잖아요. 저기 특히나 저기 누가 그런 경우가 많냐면은 저기 어머니들, 아주머니들, 할머니들 보면요. 오래 서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요. 다리에 되게 파랗게 있잖아요. 파랗게 저기 혈관이 불뚝불뚝 튀어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요. 남자들은 있잖아. 근육이 많잖아. 근육 때문에 저기 혈관이 압축을 받아가지고 정맥 쪽에 혈액이 안 모여. 근데 여자들은 어때? 근육량이 작잖아. 그러니까 못 밀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정맥 쪽에 혈액이 차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혈액이 고이면서 그게 혈관이 부푸는 거예요. 그걸 정맥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통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지 그 정맥류를 풀 수 있냐면은 밤에 잘 때 다리를 높이 하고 자야 돼요. 그렇게 하면 좀 나아요. 왜 그러냐면 그 정맥 쪽에 혈압이 낮기 때문이야. 특히나 위에는 어때? 위에는 중력을 받고 내려오잖아. 오늘 중력 배웠지? 중력을 받고 내려온단 말이야. 근데 밑에서는 어떻게 돼? 중력 때문에 못 올라온다고. 그런 일이 주로 많이 벌어진다. 그래서 다리를 높이 하고 자면 좀 낫단 말이야. 실제로 다리 쪽에 파랗게 혈관 부풀어 오는 사람들 있단 말이야. 특히나 그러고 왜 스타킹을 신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보이니까 좀 더 안쓰럽던데. 동아리가 많대. 종아리 이런 데 보면 그렇게 파랗게 나와 있는 혈관이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근데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정맥류고요. 하나는 뭐예요? 원래 피부가 얇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리 높게 되고 하면 못 짜지 않아요? 왜 그래 이거? 아니 고정하고 서. 아니 다리 밑에 베개 같은 걸로 받쳐놓고 하면 되지. 아니, 다리를 어떻게 들고 어떻게 자니? 레그레이즈하고 어떻게 자? 이런 자 이제 안녕히 주무세요. 이거 어떻게 아니 안 되지 이거는. 아 그런가? 그런가? 너 잡아 임마 다리 들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떨어지겠지 이렇게. 자 그래서 가보면 이제 혈액이 나옵니다. 혈액이. 실제로 이거는 뭐 이런 몰라도 되는 건데 심장 한번 딱 짜죠. 혈액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 1리터. 1리터 이 새끼야? 네 안에 피가 5리터다 이씨. 이 정도면 10리터. 그 2리터? 10ml. 다 거의 절반. 한번 쭉 짜면 2리터 나온대요. 심장 안에 딱 2리터가 안 차는데 이 새끼야. 100ml. 니네 있잖아. 어느 정도 보면 되냐. 한번 쭉 짜면 나오는 피의 양이 80ml래요. 내가 가장 생각보다 좀 80ml가 어느 정도일 것 같아? 작아요. 작은 거 나도 알거든요. 80ml면 어느 정도 되냐면 니네 그 야쿠르트 있지? 야쿠르트 그게 80ml. 너무 작은 거 아니야? 그거요. 그 정도 나가는 거예요. 그 정도. 그럼 한번 짧게. 근데 니네 지금 60kg 기준으로 피의 양이 한 5리터 정도 돼요. 그럼 5리터다. 5리터가 80ml씩 뿜어내. 몇 번이면 뿜어내지? 60번에서 65번이지. 근데 니네 심박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70번 정도 돼. 니네는 특히나 어리기 때문에 한 70번에서 80번 정도 될 거야. 맞아요. 그러면은 뭐냐? 1분도 안 돼서 1분도 안 돼서 심장을 통해서 모든 피가 다 거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피가 되게 많을 것 같지만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1분 안에 심장을 다 거쳐가요. 니네 피가. 근데 피가 너무 많으면 혈압이 너무 높아져서 안 좋아요. 난 혈압이 낮은데. 그럼 키를 받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시끄럽고요. 자, 그래서 혈관의 특징 비교 나와 있습니다. 혈압이 그래서 동맥이 제일 높고 모세혈관이 두 번째고 정맥이 제일 낮단 말이에요. 혈압은 당연한 거 이게 정맥이 모세혈관보다 더 클 것 같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그다음 혈관벽의 두께는 동맥이 제일 두껍고 정맥이 그 다음이고 모세혈관이 제일 얇단 말이야. 왜? 물질 교환이 일어나야 되니까. 혈액이 흐르는 속도도 당연히 뭐라고? 어디가 제일 넓다 그랬어? 면적이. 모세혈관이 제일 넓으니까 모세혈관에서의 혈액이 흐르는 속도가 제일 작단 말이야. 그래서 물질 교환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동맥이 제일 빠르고 정맥이 그 다음이다. 모세혈관은 그래서 혈관벽이 한 층으로 세포를 이루어져서 매우 얇고 혈액이 흐르는 속도가 가장 느려서 물질 교환이 유리하단 말이죠. 여기 나와 있으니까 하면 되겠고 혈액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혈장으로 되어 있죠. 네. 그래서 혈액이 지금 보면은 액체 성분이 혈장이 있어요. 혈장이 니네 영어로 뭘까? 니네 또 이것도 익숙할 텐데. 블러드 블러드. 워터. 블러드 워터 이 새끼야? 블러드. 피물? 워터 블러드. 플라즈마야 플라즈마. 블러드 햄. 플라즈마야 플라즈마. 어디서 들어봤어? 들어. 혈장이 플라즈마야. 블라 비슷한데? 플라즈마 다른 플라즈마가 있는데 플라즈마가 원래는 원자가 있을 때 원자가 전자를 잃으면 플라즈마가 되거든요. 태양에 그래서 태양이 플라즈마 형태인데 그 플라즈마가 좀 다른 형태예요. 태양 혈장. 태양이 혈장이다 이 새끼야. 피 모자라면 태양으로 가면 되겠네. 높겠다. 높겠죠. 그 세포 성분이 혈구로 구성됩니다. 혈구로. 그래서 지금 피를 가지고 이제 원심 분리기로 돌려보면 위에 혈장이 뜨고요. 55%나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혈구가 45%를 구성하는 혈구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으로 되어 있다. 혈장은 그래서 당연한 얘기인데 물이 주성분이고 그러니까 요거 봐. 이산화탄소는 어디서 누가 운반한다고? 혈장이 운반한다 주로. 이산화탄소는 혈장이 운반했다. 네. 영양소, 노폐물 등이 있어서 이러한 물질들을 운반합니다. 혈구는 뭐야? 혈장에 실려서 온몸으로 이동하는데 자 다시 혈장은 주로 이산화탄소는 어디로 운반한다고?
혈장으로 운반한다. 혈장으로요? 아까 뭐로 들었는데? 혈장으로요? 혈장으로 운반된다고. 혈장을 통해서 운반된다고 이산화탄소는. 네. 혈장 혈장. 어려워 한국말? 한국말 어려워? 혈장을 통해서. 혈장을 통해서 혈장 그래 혈장을 통해서. 혈장 운동이 어려워 한국말? 혈장으로. 한국말 어려워. 네. 자 그러면 적혈구는 그러면 자 봐봐. 산소는 어디로 주로 운반된다고? 적혈구로 운반된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는 혈장을 통해서 주로 운반된다. 산소는 어디로 주로 운반된다고? 어디를 통해서? 적혈구를 통해서 운반된다는 거야. 요거 헷갈리지 말라고. 알겠죠? 그리고 가운데가 오목한 운반형으로 핵이 없다. 핵이 없어요. 핵이 없습니다. 그리고 온몸의 조직 세포에 산소를 전달해 준 역할을 하는 거는 적혈구 안에 있는 적혈구면 적혈구. 적혈구가 부족하면 빈혈이 생길 수 있고 혈구 중 숫자가 가장 많겠죠 당연히. 백혈구는 뭐냐? 백혈구는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얘는 핵이 있다고. 핵이 있단 말이에요. 핵이 있고 얘는 식균 작용을 해요. 몸에 침입한 세균 등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몸에 세균이 침입하면 수가 크게 늘어나고 기능이 활발해져요. 니네 그래가지고 저기 혈액 검사 같은 거 하면 저 백혈구 숫자가 일정치 이상 되지. 그럼 의사가 딱 긴장합니다. 이제 긴장하면서 얘기해요. 저기 무슨 병 있으신 것 같은데 이런단 말이에요. 무슨 병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백혈구 수치가 어느 정도 이상 되면 몸 안에 병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구 중 가장 크기가 크고 숫자가 가장 작습니다. 그 다음에 혈소판은 뭐야? 여기도 핵이 없어요. 모양 일정치 않습니다. 혈액 응고작용을 합니다. 상처 부위에 혈액을 응고시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딱지를 만든다고 그래서? 딱지를 만들어서 출혈을 막아요. 부족하면 혈액 응고가 늦어지고 혈구 중 크기가 가장 작습니다. 그래서 조금 얘기 가져가자.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고요. 아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는 혈장을 통해 운반되고 산소는 적혈구를 통해 운반된다. 알겠지? 백혈구가 식균 작용을 하고 맞지? 솔소판은 뭐라고? 혈액 응고를 도와준단 말이에요. 적혈구와 헤모글로빈 나와서 적혈구와 헤모글로빈. 적혈구는 붉은색 색소인 헤모글로빈이 있어서 붉은색을 띱니다. 그래서 피가 붉은색 아닌 애들도 있죠. 왜요? 헤모글로빈 말고 다른 애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뭐요? 피가 안 붉은 애들도 있는데. 파란색이에요. 곤충 같은 애들도 있고. 곤충 피가 무슨? 이 적혈구는 그래서 헤모글로빈의 작용으로 산소를 운반합니다. 헤모글로빈이 산소가 많은 곳에서는 산소와 결합하고 산소가 작은 곳에서는 산소와 떨어지는 성질이 있어요. 자, 지금 봐봐. 이건 이게 조금만 설명을 해볼게. 고산병이 왜 생기니? 고산병이 뭐예요? 고산병이 뭐냐고? 어지러운 거.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산소가 부족해지는 병이야. 고산병이 왜 생기냐면은 자, 지금 여기 나와 있었어. 헤모글로빈이 산소가 많은 곳에서는 산소와 결합을 하고 산소가 작은 곳에서는 산소가 떨어진다고. 다시 말해서 폐로 가서 폐에서 산소와 접합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는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을 하는데 조직 세포로 가면 어떻게 돼 이제? 산소가 부족하지. 그게 떨어지면서 어떻게 돼? 산소를 조직 세포로 주는 거야. 근데 고산병은 뭐냐? 내가 숨을 쉬어야 되는데 올라갔어. 올라가면 산소가 부족해, 풍부해. 부족하니 풍부해 이 시기야. 높은 산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 부족하지. 네. 부족해니까 헤모글로빈하고 산소가 결합을 잘해 안 해? 아니에요.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숨을 쉬어도 어떻게 돼? 헤모글로빈하고 산소가 결합을 안 해. 그런 애가 조직 세포로 왔어. 그러면은 산소를 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계속 숨이 차는 거야. 그럼 어떻게요? 응?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니네 저기 고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정도 높은 산으로 가려면은 그 3,000m 정도 될 거예요. 에베레스트가 있는 거냐?
에베레스트는 우리나라에 8,848m예요. 어? 우리나라에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없죠. 우리나라에서 고산병 하긴 힘들어요. 그 우리나라는 저기 끼케 높은 산 올라가봐야 저기 한라산이 1950m고, 그리고 저 백두산 가도 2744m잖아. 3000m는 안 돼. 그래서 그렇게 한라산에는 고산병 느끼면 심한 거예요. 사람이 아니죠. 융프라우가 몇 어. 미터예요? 어? 융프라우가 몇 미터예요? 나도 융프라는 모르겠어요. 융프라는 모르겠고 후지산이 3610m입니다.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면 고산병을 하는 이유가 이 헤모글로빈의 특성 때문인 거예요. 알겠죠? 헤모글로빈의 특성 때문인 거예요. 혈액 관찰, 혈액을 관찰해 보면은 혈액을 떨어뜨리고 생리식염수로 희석한 다음에 에탄올 떨어뜨려서 혈구를 보정을 하는 거예요. 에탄올 요거 지금 요 에탄올이 뭐냐면 주로 에탄올이 해주는 역할이 뭐라고? 고정 역할이다. 고정 역할 알겠니? 고정 역할입니다. 김사액이라는 게 뭐냐면 염색액이에요. 염색액. 혈액을 염색한 후 물로 씻어내고 말린 다음에 덮개 위를 덮는데요. 그래가지고 한번 보게 되면은 혈액이 있는 반대 방향으로 밀어야 혈액이 얇게 퍼져 혈구가 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정이 뭐라고? 고정이 에탄올을 뿌려서 고정하는 거고 김사액은 세포액을 염색하는 과정입니다. 당연히 적혈구가 가장 많이 관찰될 거고 혈구 중에 적혈구가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자, 김사액에 의해서 그러면 염색되는 게 뭐겠니? 아니야. 적혈구가 아니야. 핵이야, 핵. 백혈구 핵이 염색되는 거야. 알겠니? 적혈구는 염색됐어, 안 됐어, 지금? 안 됐어. 김사액으로 염색되는 게 뭐라고? 백혈구의 핵이라고. 알겠어?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온몸순환 나왔습니다. 온몸순환. 온몸순환은 뭐냐면은 시작이 뭐라고? 좌심실이야, 좌심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좌심실을 통해서 쫙 뽑아나가는 게 뭐라고? 온몸순환이란 말이야. 좌심실에서 어디로 가? 온몸의 모세혈관을 지나야 돼. 자, 잘 봐봐 지금. 아이씨, 좀 설명 좀 잘해놓지. 자, 요거 보자, 요거. 자, 좌심실이다, 좌심실. 아하이. 여기 다 있네. 지금 좌심실 시작이다. 좌심실에서 대동맥 거쳤다. 네. 대동맥에서 온몸 모세혈관 거친다. 네. 온몸 모세혈관 거쳤어요. 그러면은 뭘 주고 뭘 받아오니? O2 주고 CO2 받아오지. O2하고 묶이는 게 영양소, CO2하고 묶이는 게 노폐물이지. 그래서 대정맥을 거쳐서 어디로 들어와? 우심방까지야. 그러니까 시작이 뭐야? 좌심실, 끝이 뭐야? 우심방. 지나는 동맥, 대동맥. 그리고 지나는 모세혈관, 온몸. 그 다음에 지나는 정맥 뭐야? 대정맥이야. 순서가 어떻게 돼? 좌심실, 대동맥, 모세혈관, 대정맥, 우심방. 까지 알겠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우심방 와서 이제 우심실로 가. 우심실에서 어디로 가 이제? 폐동맥으로 가죠. 폐동맥으로. 폐동맥으로 가서 어떻게 돼 이제? 폐의 모세혈관을 거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 CO2 주고 뭐 받아와? O2 받아오지. 그래서 폐정맥으로 간다. 폐정맥이 들어오는 심방이 무슨 심방? 좌심방. 그래서 우심실부터 좌심방까지야. 그래서 우심실, 폐동맥, 폐모세혈관, 폐정맥, 좌심방이지. 그러니까 정맥과 동맥의 기준이 뭐라고? 심장이야. 알겠니? 심장에서 폐로 가면 뭐야? 동맥이야, 정맥이야? 정맥. 심장에서 폐로 가면 동맥이죠. 폐에서 심장으로 오면 정맥이야. 온몸으로 가면 동맥. 온몸에서 오면 정맥인 거야. 자, 심장 기준입니다. 동맥과 정맥은 심장 기준입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동맥혈과 정맥혈이 있는데 잘 봐봐. 동맥혈은 뭐냐면은 어디 갔어? 동맥혈이 산소를 많이 포함한 혈액을 동맥혈이라 그래. 이거 왜 구별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맥혈은 뭐냐? 산소를 적게 포함한 혈액이야. 그러면은 대동맥은 동맥혈이 흘러 정맥혈이 흘러? 동맥혈이 흐르지.
대정맥은 동맥혈이 흘러 정맥혈이 경맥. 흘러? 경맥. 정맥혈이 흐르지. 들어온 거. 자, 폐동맥은 동맥혈이 흘러 정맥혈이 흘러? 경맥. 정맥혈이 흐른다고. 알겠어 무슨 얘기인지? 네. 그리고 폐정맥은 무슨 혈액이 흘러? 동맥. 동맥혈이 추워서 그래? 제 아니 괜찮아? 동맥혈이 흐른다고. 요렇게 이제 생각을 잘해. 헷갈리지 말란 말이야. 알겠지? 헷갈리지 마란 말이야. 네. 알겠죠? 나중에 저 시간 되면 한 번 더 얘기할 건데 니네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뭐냐면 그럼 심장은 어떻게 심장으로 피나 어디로 심장은 피가 어디 언제가 네? 심장은 어떻게 심장도 영양소가 필요하고 산소가 필요할 거 아니야. 네. 그럼 심장은 언제 받아? 있는 거를 좀 뽑아봤습니다. 있는 거에서 어디서? 그냥 제가 보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누가 언놈이 불쌍해서 소화기에서 다 일하는데 못 먹으니까 불쌍해서 누가 보내? 대정맥이랑 폐정맥이 보내지 않아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근데. 아니에요? 어. 순환할 때 왜 그러냐면은 폐동맥과 폐정맥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동맥으로 뿜어져 나가고 대정맥으로 들어오지. 네. 자 폐동맥으로서 나가고 폐정맥으로 들어오는데 자 동맥과 정맥은 혈류 속도가 어때? 빠르지. 네. 빠르니까 충분하게 영양소와 산소를 받을 수가 없어. 모세혈관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모세혈관하고 조직세포가 할 때 돌면서 심장에 심장에 그러면 모세혈관 있다는 얘기네. 심장이 있는 게 아니라 심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심장이 있는 거. 어떻게 돼 있냐면요. 아까 지금 대동맥하고 심실하고 동맥 사이에 뭐가 있었어? 판막이 있었지. 자 그러면은 좌심실이 이렇게 있고 대동맥이 있으면은 이렇게 피가 뿜어져 나가겠지. 근데 판막이 열리지. 판막이 열렸어? 쭉 피가 나가. 그럼 이 대동맥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진짜 부풀어 올라요 이렇게. 아 진짜요? 부풀어 오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얘가 수축하면서 심장 어떻게 이완하겠지? 수축했으니까 이완할 거 아니야 심장이. 그때 대동맥은 수축합니다. 요 압력이 이완기 압력이에요. 이완기 혈압. 니네 120에 80이라 그럴 때 80이 이때 압력이에요. 120은 언제 압력이고 요거 수축할 때 압력이고. 알겠어? 몰라도 되는데 니네가 그래 조금이라도 더 알아야 될 거 아니니?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까지 됐지. 자, 이완기 압력입니다. 요거 딱 수축할 때 어떻게 돼? 판막 다치지. 판막 다치겠지. 다치면요 여기 조그맣게 혈관 구멍이 있어요. 알겠어? 그래서 요 혈관이 여기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되냐? 심장을 싸고 있어요 이렇게. 알겠어? 그럼 얘가 수축하면 어떻게 되니 이제? 이쪽으로도 피가 가는데 이쪽으로도 가. 여기로도 가겠죠. 이때 심장이 피를 받는 거예요. 아니 맞지 않나요? 아니요, 뭐 꽤 심장이 살 만큼은 받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대동맥이 부풀어 올랐다가 대동맥이 수축하는 순간 심장이 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완기 혈압 120에 80이라 그럴 때 그 80에 해당한 이완기 혈압이 낮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 심장이 피를 잘 못 받아. 그러니까 북 나와가지고 대동맥이 수축할 때 어떻게 된다고? 판막이 닫히면서 어떻게 돼? 여기 중간중간 그러니까 두 개의 혈관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피가 들어가서 심장을 싸준다고. 요렇게 그 심장을 싸고 있는 혈관이 내가 지금 어떻게 세 개가 이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싸고 있다. 요렇게. 이거를 이게 그 이름도 유명한 관상동맥이야. 관상동맥이야. 요거 협심증이라고 들어봤지? 협심증이라고 안 들어봤어? 심장마비는 알지? 심장마비가 뭐냐면은 요 세 개의 요거 세 개가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피가 통하고 있다고. 근데 요거 하나 둘 세 개가 있잖아.
요게 2개 이상 막히면 어떻게 돼? 심장이 먹고 살만해, 먹고 살기 힘들어. 먹고 살기 힘들어지죠. 그러면 심장이 어떻게 돼요? 밥 좀 줘 하고 울기 시작해요. 그럼 2개 있으면 살아요? 하나만 막히면 그런 대로 괜찮대 그래서. 그래서 이걸 관상동맥이라 코로나리 아트리라 그러는 건데 그 코로나가 뭡니까? 코로나가 관이죠 관. 코로나리 아트리라 관이에요 관. 코로나가 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심장은 그때 혈액을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완기 혈압이 이완기 혈압이 적당히 좀 어느 정도 돼줘야 어떻게 돼요? 심장이 먹고 산다고. 알겠어? 시험에는 안 나와요. 니네는 이건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그때 심장이 먹고 사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몰라도 돼요. 자, 그럼 호흡 갑니다. 호흡. 호흡이 소순, 소화, 순환 이제 호흡입니다. 호흡이에요. 호흡이 그럼 되게 쉬워. 소화가 제일 어려운데. 소화가 제일 어려워 사실. 소화가 잘 소화가 제일 어렵고 그 다음에 배설이 어렵고. 맞아요. 배설이 좀 어려워. 배설이 그 제흡수 뭐 이런 거. 뭐 분비, 재분비, 뭐 제흡수 이런 거 좀 헷갈리죠. 헷갈리죠. 여가. 이어가 근데 우리는 안 해도 돼. 그게 중요해. 우리는 자, 호흡 보겠습니다. 호흡. 자, 호흡계 숨을 쉬면서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들숨과 날숨의 성분. 들숨은 들이쉬는 숨이고 날숨은 내쉬는 숨인데 당연히 날숨보다 들숨에 많이 들어있겠죠. 산소는 맞죠? 이산화탄소는 들숨보다 날숨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공기가 몸 안으로 들어왔다 나가는 동안 몸에서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기 때문에 뭐 들숨과 날숨의 성분 보면 나오는 건데 초록색 BTB 용액입니다. 초록색이니까 무슨 성이니? 중상. 중성에 중성인데 공기 펌프로 들숨을 넣어요. 들숨을 넣고 이제 날숨을 불어넣습니다. 들숨을 어떻게 넣어요? 그러니까 들숨을 어떻게 넣냐면은 공기 펌프 가지고 넣는다고. 말이 되나? 말이 왜 안 돼? 야, 펌프로 그냥 집어 넣는다고. 들숨을 어떻게 펌프에 집어넣어요? 들으면은 되게 싶은데. 아니 그냥 펌프 집어넣는다고. 들숨을 어떻게 집어넣냐니? 너 무슨 숨 쉬는데 그러면? 펌프에 들숨이 들어있어요. 되게 창이 좀. 아니 무슨 소리지? 성분이 비슷한 거 같아요. 똑같이. 왜? 아니 그러니까 대기는 그거 우리가 쉬잖아. 들을 쉬잖아. 그렇지. 아 맞네. 자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들숨을 들여놓을 때고 이제 날숨은 어떻게 됩니까? 날숨은 알겠어? 그러니까 호흡을 자, BTB 용액이 더 노란색으로 빨리 변하는 게 뭡니까? 날숨을 넣은 거겠죠, 맞죠? 네. 이산화탄소가 더 많아서 그렇습니다. 호흡계의 구조 보겠습니다. 호흡계의 구조. 호흡계의 구조. 코, 기관, 기관지, 폐로 되어 있죠. 예. 가로막도 있어요. 가로막. 가로막 니네 마포갈매기라고 하냐? 네. 마포갈매기. 저기 있지 않나요? 마포갈매, 소래갈매기, 갈매기살 맛있는데. 갈매기살 맛있는. 갈매기살이 뭐라고? 이거 가로막입니다. 갈비? 간막살이에요. 간막살. 돼지의 갈비살이라는 게 있어. 어. 진짜 코에도 있잖아. 이렇게 새우깡 먹는 갈비살. 그 갈매기살. 네 갈매기살은 갈매기 우리가 먹는 줄 알았습니다. 끼로 갈매기 맞죠? 뒤로 가보면 막 하얀 깃털들 있고 맞죠? 뒤로 가보면 하얀 깃털들 있고 가끔씩 비둘기도 껴있고 맞죠? 그게 아니고 그게 갈매기살의 그 갈매기가 가로막살입니다. 가로막.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숨을 들이쉬면 어떻게 됩니까? 공기가 코, 기관, 기관계, 기관지 폐로 이제 들어옵니다. 자 그러니까 니네가 아는지 모르겠는데 폐 속이 뭐로 있다고? 페퍼. 폐포로 되어 있고 폐포 안은 뭐로 되어 있어? 공기. 공기로 되어 있어. 폐포 안이 있잖아요. 공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니네가 물에 뜨는 이유가 뭐야? 폐 속에 공기요. 폐 속에 공기가 있어 뜨는 거야 진짜. 네. 가만히 있으면 떠. 진짜요? 가만히 공기 없으면 가라앉아요? 공기 어떻게 없을 건데? 그래 보면 체크
상체가 먼저. 날숨 피하고. 그치? 여기. 어. 상체. 상체에다가 해놓고 딱 들어가면 한단 하체는 말이야. 어때요? 어? 너는 안 될 것 같다. 하체 안 뜨잖아. 어. 하체 넣어야지. 아니야 때문에 하니까. 아니 뜨잖아. 엄청 강해. 이렇게. 그래 맞아. 하체도 떠. 상체가. 사람 자체가 뭐니 사람 자체가. 하체에도 공기가 있어. 사람 자체가 물이 70%고 물이 70%잖아요. 물이 70%고 단백질, 지방 뭐 이런 것들 단백질하고 탄수화물이 무겁다 쳐도 지방 때문에 또 뜨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나와 있듯이 그러니까 뭐냐 폐포라는 게 뭐냐고 폐포라는 게 이렇게 기관지에서 들어와 가지고 폐포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폐포를 둘러싸고 있는 게 뭐니? 모세혈관인데 폐정맥 쪽에서 들어오는 모세혈관하고 폐동맥 쪽에서 들어오는 모세혈관하고 폐정맥 쪽에서 들어오는 모세혈관하고 어떻게 돼? 합쳐져 가지고 공기가 교환된단 말이에요. 맞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코도 마찬가지로 호흡기관이라고 봐야 돼요. 왜? 숨을 쉴 때 코로 쉬는 게 좋아요. 알겠죠? 네. 왜냐면 차고 건조한 공기를 따뜻하고 축축하게 만들어주니까. 코 속은 그래서 가는 털과 끈끈한 액체로 덮여 있어서 먼지나 세균등을 걸러내는 역할도 합니다. 근데 입으로 숨을 쉬면 어떻게 돼? 안 좋아요. 왜 안 좋죠? 입은? 이분 그 필터가 없어요. 필터도 없고 또 먼지가 쌓여요. 먼지도 쌓이고요. 잘 봐봐. 코에서 기관지로 가는 거하고 입에서 기관지로 들어가는 거하고 어느 게 더 깁니까? 코. 코에서 들어가는 게 더 길단 말이에요. 걸러져. 그래서 걸러지는 것도 유리하고 어떻게 돼요? 체온에 덮여지죠. 아. 그래서 코로 숨 쉬는 게 더 유리한 거예요. 우와. 근데 수영할 때 입으로 숨 코로 숨 쉬자. 입으로 쉬어. 왜 자꾸 맞아요. 이러는데? 아니 코로 쉬는 거 아니에요? 자꾸 딴지를 거네요. 너 수영할 때 그 코로 숨 쉬어. 입으로 쉬어야지. 그걸 입으로 쉬는 입으로 숨을 쉬면 그만큼 저기 빨리 숨 쉴 수 있잖아. 아니 수영 안 했냐고. 그래. 안 해봤지.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기관지는 이제 기관 한쪽 병에는 선모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어떻게 됩니까? 걸러줘요. 먼지나 세균 등을 걸러주는 게 이게 뭐니? 가래죠. 가래가 이거예요. 그래서 기관은 두 개의 기관지로 서로 갈라져서 좌우폐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폐 속에서 더 많은 가지로 갈라져서 폐포와 연결되고 폐는 갈비뼈와 가로막으로 둘러싸인 흉곽 안에 들어있어요. 니네 순대 혹시 먹어보면 폐 먹어봤냐? 네. 폐 뭐로 돼 있디? 얘가 통증. 그 감촉이 물렁물렁. 물렁물렁하죠. 그럼 딱딱합니까? 뭐로 돼 있는 감촉이? 딱 나오잖아 감촉이. 매끔. 둘이 앉아가지고 짱나겠자. 둘이 앉아가지고 하나는 불숨이 뭐예요 이러고 있고 하나는 이상한 소리 하고 있고 선생님 그러면 하체는 가라앉아 이러고 있고. 자 폐가 뭐로 돼 있냐면 감촉이 뭐냐면 스펀지야 스펀지. 스펀지야. 만져보고 싶어. 딱 스펀지야 그냥.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공기 주머니들이 미세하게 차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딱 스펀지예요 느낌이. 사람 폐도 그래 스펀지야 스펀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수많은 폐포로 이루어져 있고 공기와 닿는 표면적이 매우 넓어야 됩니다. 이 방 하나는 된대요. 폐가 하나가. 그래가지고 기체 교환이 그래서 효율적으로 일어나고 폐포는 폐를 구성하는 작은 공기 주머니입니다. 표면이 모세혈관으로 둘러싸여 있고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는 산소가 있어서 당연히 이거 얘가 약간 얘기했죠. 어디에서 했어요 이거? 순환할 때 있지 순환할 때 폐동맥 폐정맥 할 때 했었어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호흡 운동의 원리가 뭐냐? 폐는 움직이는 기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폐는 움직이는 기관도 아니에요. 폐는 그리고 우리가 아프다고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폐는 고통도 없어요. 좋은데? 심무계 기관이에요. 근데 쌤 그러면은 숨 쉬면 아픈 거 어디가 아픈 거예요? 근육이 아픈 거예요. 심장은 고통을 느껴요. 근데 폐는 고통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폐를 그러면은 폐를 움직이게 호흡 운동을 하게 하는 일이 뭐냐면은
폐는 근육도 없고 스스로 그래서 커지거나 작아지지 못하므로 흉곽을 둘러싸고 있는 갈비뼈와 가로막의 움직임에 호흡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숨은 뭐니 들숨은 가로막은 내려가고 흉곽은 올라가요. 그러니까 들숨 숨을 들이쉴 때는 갈비뼈는 올라가고 가로막이 내려가니까 어떻게 되니? 커지지. 커지니까 압력이 어떻게 되니? 작아지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압력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올라간다고 느껴도 되고요. 실제로 지금 그러니까 이게 흉식호흡은 올라가는데 복식호흡 하면은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요. 나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래서 지금 보면은 흉곽의 부피가 커지면서 흉곽의 압력이 낮아지죠. 그래서 폐의 부피가 커지니까 폐 내부 압력이 낮아져서 공기가 몸 밖에 안으로 들어옵니다. 날숨은 뭐니 이제 흉곽은 내려가고 가로막은 올라가죠. 그러니까 갈비뼈가 내려가면 가로막이 올라오니까 어떻게 되니? 부피가 작아지니까 압력은 높아지니까 폐의 부피가 작아지죠. 폐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니까 공기가 폐 안으로 들어온다. 호흡은 그렇게 안 어려워 사실은. 그래서 폐 내부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아질 때 들숨이 일어나고 대기압보다 높아질 때 날숨이 일어납니다. 호흡 운동의 원리에 대한 실험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요 고무막이 가로막인데 당겨주면 어떻게 된다고? 당겨주면 들숨이 되니까 고무풍선이 부풀어 오른다고. 그리고 밀어주면 어떻게 되니? 날숨이 되니까 고무풍선이 줄어들어요. 이게 그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빨대가 뭐니? 빨대가 기관이죠. 기관하고 기관지고 컵 속의 공간이 흉곽이고요. 흉곽 작은 고무풍선이 폐고 요거 고무막이 뭐니? 가로막이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고 들숨과 날숨이 일어날 때 몸의 상태 비교해 보겠습니다. 들숨은 어때? 갈비뼈는 올라가고 가로막은 내려간단 말이죠. 얘기했죠? 흉곽의 부피가 커지고 압력은 낮아지니까 폐의 부피가 커지니까 어떻게 되니? 압력이 낮아지고 그래서 공기가 몸 밖에서 폐 안으로 이동한단 말이지. 시원하고 수고가 어렵고 별로 없어. 날숨은 뭐니? 말숨은 갈비뼈는 내려가고 가로막은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니? 부피가 작아지니까 압력이 높아지고 맞죠? 압력이 높아지니까 압력이 높아지고 폐의 부피는 작아지니까 되니 폐 내부 압력이 높아지죠. 따라서 폐 안에서 몸 밖으로 공기가 나가게 되죠. 자, 기체 교환의 원리 뭐라고 돼 있지 여기? 기체의 농도 차이에 의한 확산이다. 옛날에 이거 분압 차이에 의한 확산이라 그랬었는데 중학교도 분압이라 그러면 뭐예요? 분압이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분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체의 농도 차이에 의한 확산이라고 얘기해 두면 돼요. 그러니까 산소 농도가 높은 데서 산소 농도가 낮은 곳으로 산소가 이동하고 이산화탄소가 농도가 높은 곳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은 곳으로 이산화탄소가 이동하는 거예요. 확산에 의한 거라고 이동이. 확산에 의한 이동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뭐 들어갈 게 있어 없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산화탄소 폐동맥이 들어와. 폐동맥이 이제 폐정맥으로 갈 때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산소가 들어오지. 네. 왜? 폐동맥에 있는 혈액은 뭐야? 이산화탄소가 많고 산소가 부족하지. 네. 이산화탄소는 나오고 산소를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야. 알겠니? 조직세포에서는 어떻게? 조직세포에서는 산소가 많고 이산화탄소가 없지. 이 산소가 많으니까 산소는 나가고 이산화탄소는 바깥에 많지. 이산화탄소가 들어온단 말이지.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온다 얘기가 기체 교환이 폐와 조직세포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시간 좀 10분 쉬었다가 이제 주간 테스트 할 거예요. 그래서 폐에서의 기체 교환을 보면은 산소 농도는 어디가 더 풍부하지? 폐포가 모세혈관에 비해서 풍부하지. 그래서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산소가 이동하고 모세혈관에서 폐포로 이산화탄소가 이동한단 말이야.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산소가 이동하고 모세혈관에서 폐포로 이산화탄소가 이동해서 혈액에 산소가 많아지고 이산화탄소가 적어진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폐동맥에서 들어온 정맥혈이 동맥혈로 바뀌는 거지. 이렇게 보면 되겠고 조직세포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산소 농도는 모세혈관이 조직세포에 비해 풍부하고 이산화탄소 농도는 모세혈관에 비해 조직세포가 풍부하니까 모세혈관에서 이 조직세포로 산소가 가고 맞지? 네.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산화탄소가 간단 말이야. 그래서 혈액이 동맥혈이 와서 이제 뭘로 바뀌어? 정맥혈로 바뀌겠죠. 이렇게 이제 하면 이제 폐와 조직세포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 호흡까지 했고요. 배설은 다음 주에 끝낼게요. 배설이 좀 어려워요. 소화보다 배설이 더 어려운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이거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주간 테스트 할게요. 너무 어려운데.